안녕하세요. 통계학개론 6주차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셀에 의한 정기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첨부된 3-1장 엑셀 시트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기분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것인데요. 먼저 이 확률들을 계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함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일반적인 정기분포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확률을 구하는 엑셀 함수가 뭐였죠? 모모.dist였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놈.dist입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앞에 분포 이름을 써주는 것인데 정기분포가 노말이라서 놈.dist라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x값 써주시고요. 평균과 표준편차 써주신 다음에 x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x까지의 확률이기 때문에 누적에다가 tru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함수마법에서 나오는 대화상자로 보시면 맨 첫 번째 x값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범위 x를 넣어주시고요. 평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넣어주신 다음에 큐뮬러티브 즉 누적이냐에 따라서 true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 x까지의 확률이 계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포가 있을 때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놈.dist 110까지죠. 그리고 평균 100, 표준 편차 5, 그리고 110까지의 확률이니까 true입니다. 대화상자에서는 x에다 110, 평균 100, 편차 5, 그리고 누적의 true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분포에서 백분위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정기분포에서 p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요 물음표 값을 구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는 요 값이 주어져 있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확률이 주어져 있고 요 x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거꾸로한 뜻으로 놈.invers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요 확률 계산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화상자에서는 요 왼쪽 확률을 적어주시고요. 프로바빌리티에다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적어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수식 결과가 바로 요 물음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5인 그런 정기분포에서 왼쪽 확률이 0.8이 되는 그런 요 x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놈 인버스 함수를 불러서 확률에다가는 0.8을 입력하시고요. 평균 100, 편차 5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요 값이 104.208이 나온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이제 표준 정기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기분포는 평균이 0, 편차가 1인 그런 분포이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놈dist가 아니라 놈sdist입니다. 이 s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예, 표준이 스탠다드였죠. 그래서 s를 써줍니다. 그러면 x값만 집어넣으시면 그 뒤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써줄 필요가 없겠죠.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훨씬 간단한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정기분포에서 백분위수 구하는 함수를 보시면 여기서 이 확률이 p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놈 s invers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까는 놈 inverse였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스탠다드에 s가 붙어서 놈.s.inverse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표준 편차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p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x값이 구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준 정기분포에서 상위 5%가 되는 요 값이요. 이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놈 인버스 함수에서 놈 s 인버스 함수에서 확률은 왼쪽 확률을 적어줘야 되니까요. 이쪽이 0.05니까 이쪽이 0.9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1.6448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이론 시간에 배웠던 1.645입니다. 1.645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예. Z 이쪽이 0.05가 되는 Z 0.05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직접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맨 밑에 탭에서 확률 구하기 탭입니다. 첫 번째 시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x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172고 편차는 3인 정기분포이다. 그때 x가 17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 삽입 누르셔가지고요. 함수 마법사에서 통계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정기분포 함수가 놈디스트라고 이야기했었죠. 놈디스트를 찾으신 다음에 어디까지의 확률이요? 170까지의 확률 써주시고 평균은 17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차는 3. 170까지의 확률이니까 누적이 맞죠? 그래서 2라고 써주시면 0.251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요령으로 180까지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 n으로 가서요. 놈디스트 확인 누르시고 x가 180이죠. 그리고 평균이 172 그리고 편차는 3. 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180보다 큰 확률인데 180의 우측의 확률이죠. 이건 좌측의 확률을 구했던 거고요. 전체 확률이 1이니까 결국에는 이 확률에 구하신 다음에 1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180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시면 180 이상의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정기분포입니다. 표준 정기분포에서 z가 1까지의 확률. 자, fx 누르시고요. 통계에서 여러분들 함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번엔 놈 sdist라 그랬죠. 표준 정기분포.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균과 표준표에 넣어줄 필요 없이 그냥 값 1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2라고 적어주시면 표준 정기분포에서의 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8413.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equal 이렇게 쓰시고 놈하고 .s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1.645까지 그리고 2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수를 외울 때는 굳이 fx를 누르지 않고 그냥 셀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z가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입니다. 오른쪽의 확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1에서 빼줘야 되겠죠. 어떤 확률을요? nom.s.dist 그리고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 정기분포 그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드릴 때 이런 정기분포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x 값과 그리고 각 값에서의 확률들을 쭉 연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 x 값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표준 정기분포입니다. 그렇다면 fx 누르셔서 표준 정기분포 확률 계산하는 것으로 가신 다음에요. 첫 번째가 마이너스 3일 때의 확률이죠. 그래서 z 값에다 마이너스 3 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카피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셀 주소를 찍어줍니다. 마이너스 3이 찍어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의 확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점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한 점, 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해졌고 카피를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5에서의 값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고 이런 식으로 쭉 다 카피를 하시면 이렇게 z값과 그러니까 x축이죠. z값과 각 점에서의 확률들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삽입 가셔서 분산형 차트에 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측의 그림은 평균이 170이고 편차가 3인 그런 정기분포에서 이러한 정기분포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똑같은 그림을 밑에다가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준정기분포 표입니다. 교재 389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시간에 좀 많이 봤었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Z값까지 확률인데 Z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 0까지의 확률이 0.59, 뭐 1까지의 확률은 0.8413, 1.64까지의 확률은 0.9495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준정기분포니까 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놈 S 디스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어디까지요? 0까지의 확률이죠. 그래서 0이라고 쓰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요 값들을 이용해서 이것 플러스 이것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true라고 쓰시면 되겠죠. 예, 확인. 이런 식으로 값들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값을 하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카피를 하고 한 번에 다 구하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값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확률 계산하신 거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참조하는 주소가 여기야 되는데 한 칸 따라왔죠.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게 이걸 카피할 때 우리가 상대 참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A라는 줄이 따라오지 말아야 되니까 이 앞에 A 앞에 달러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아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도 달러 표시가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우측 아래 이렇게 다 카피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서 1.645가 얼마였죠? 1.645가 여기 보시면 0.949, 0.95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릿수를 좀 줄이고요. 자릿수를 네 자릿수죠. 네 자릿수 줄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예제 2.9입니다. 예제 2.9는 평균이 180이고 분산이 50의 제곱인 그런 정기분포에서 x가 270 이상일 확률이 얼마인가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평균이 180이고 편차가 50인 그런 정기분포에서 270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을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엑셀에서는 좌측 함수만 구해지죠. 그래서 1에서 먼저 270까지 확률을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270까지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기분포 아니니까 놈 디스트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얼마냐면 270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평균은 어디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었죠. 평균은 180이고요. 그리고 편차는 50 그리고 true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0.964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값이라고요? 이쪽 값이 0.964라는 것이죠. 확인 누르시고 이 앞에다가 1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계산했던 0.035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요. 실은 교재에서는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에서 230 사이의 확률은 얼마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230까지 확률을 먼저 구하시고 230까지 확률을 이렇게 다 구하신 다음에 180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230까지 확률을 계산해 주십니다. 230까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놈 디스트에 가셔서 얘가 230 쓰시고요. 평균이 180이었고 편차가
50입니다. 예, 그리고 누적은 true. 그러면 230까지의 확률이 0.8413입니다. 여기다 저희가 이제 빼줄 거죠. 180까지 마이너스 한 다음에 또 fx 누르시고 녹음하셔서 어디까지냐면 180이고 평균도 180, 편차 50, 그리고 누적 2로 써주시면 답은 0.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예, 직관적으로 뭐 절반의 확률이 0.5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230까지 확률에서 180까지 확률을 빼주니까 0.341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상위 5% 안에 들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겠는가? 자, 이런 분포에서 상위 5%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이론 강의할 때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게 풀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엑셀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하죠? 예, 확률이 주어지고 거꾸로 구하는 거니까 nom.invers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확률을 넣어줄 때 왼쪽 확률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0.05가 아니라 0.95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 nom.inverse 찾으신 다음에요. 확인. 확률이 얼마라고요? 이쪽이 0.05니까 왼쪽이 0.95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은 180, 편차가 50입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262.242681. 예,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네, 다음은 표준 정규분포의 상위 100분위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Z알파를 상위 100분위 수라고 표현했었는데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을 Z 값을 우리가 Z알파라고 불렀습니다. Z0.025라는 것은 이 값이 0.025가 되는 2.5%가 되는 요 Z값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확률이 주어졌고 그리고 밑에 있는 X축 값을 구하는 거니까 nom inverse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니까 nom inverse보다는 nom s inverse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nom s inverse를 찾으십니다. 예. 그 확률은 얼마죠? 오른쪽이 0.025니까 왼쪽 확률은 0.975가 될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1.96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얼마나 나올까요? 1.645 이렇게 나올 테고 이것은 2.34 이렇게 나올까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15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표준 점수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 15명이 전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값을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 시켜주고 거기에 표준 점수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 환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평균을 구하는 식은 무엇입니까?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예, 확인 누르시고 A의 범위 넣어주시면 예, 평균이 70점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함수 이름이 뭐였죠? 예,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었죠. 그래서 스탠다드 찾아보시고 P 아니면 S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15명 전체가 시험을 본 사람 전체니까 스탠다드.P 이렇게 하셔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표준 편차가 약 13.85인 값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Z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는 어떻게 구하죠? Z는 이 X값에서 뭘 빼줍니까?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뭘로 나눠줍니까? 표준편차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값을 쭉 카피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카피를 할 때 만약에 카피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참조하는 주소도 한 칸씩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B17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앞에도 달러 표시를 해야 되고, 이 17이라는 값에도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여러분도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기 싫으면 F4키를 누르시면 되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카피하시면 Z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Z값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Z값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계산해 준다 했죠.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일단 100점 만점이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Z값에다가 곱하기 Z값에다가 20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점이었던 학생은 표준 점수가 71점이 되는 거고요. 쭉 카피하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을 맞은 학생은 당연히 표준 점수도 100점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136점을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식스 시그마 운동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의 편차를 매우 줄여가지고 불량품의 경계가 이 편차의 한 6배 정도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럴 때 불량률이 얼마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기분포에서 6시그마를 넘을 확률 또는 마이너스 6시그마가 안 될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준 정기분포로 표준화해 주면 여기가 0이 되고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이 값은 뭘 구하는 것과 같죠? 이 값은 표준 정기분포에서 뭐보다 작을 확률이요? 이쪽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한 거와 같습니다. true가 되겠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공이 10개면은 100억이죠. 100억분의 거의 10이니까 결국에는 10억분의 1이 될 겁니다. 이쪽이 10억분의 1이고 또 이쪽이 10억분의 1이니까 이건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양쪽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전부 실습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거나 미완성했던 부분까지 다 완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점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